정선 군민들이 가리왕산의 알파인 경기장 존치를 요구하며 무기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산불 피해 보상 협의를 위해 구성된 고성 산불 대책 비대위 총회가 이재민 간의 갈등 속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노조 위원장에게만 특별 활동비를 지급한 시멘트 회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염원하고 접경 지역 발전 방안을 돌아보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강원도 의병들이 러시아 연해주로 넘어가 항일 활동을 이어간 기록과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선 군민들이 가리왕산의 알파인 경기장 존치를 요구하며 무기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가리왕산 정상에서는 상주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선다! 끝까지 사선다! 정선 군민들이 정선 가리왕산에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건설된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와 진입 도로만 올림픽 유산으로 남겨달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산림 환경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곤도라를 유지하는데 국비를 요청하거나 하지 않고 곤도라를 존치시켜주면 순수하게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올림픽 유산으로 존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정선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군민 투쟁위원회는 24시간 릴레이 농성도 이어갑니다. 곤돌라 정류장이 있는 가리왕산 정상에서는 이렇게 천막을 치고 무기한 상주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곤돌라 존치, 정선 군민이 진짜 요망하는, 갈망하는 그 곤돌라 존치만 되면은 저희들은 언제든지 철수합니다. 그게 사수될 때까지 끝까지 이 자리에서 지킬 겁니다. 저는. 투쟁위는 청와대와 산림청 등을 상대로 상경 집회도 펼칠 계획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대회가 열렸던 정선 알파인 경기장을 놓고 산림청은 가리왕산 전면 복원과 시설 철거를 주장하는 반면 정선군과 강원도는 시설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가리왕산 갈등 조정을 위한 협의회가 꾸려져 10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총선 이후까지 결론이 쉽게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고성 산불대책 비대위가 한전 협상 결과를 알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잡기 위해 열었던 총회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산불 피해 보상 협상 등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받을 사람 현장 가서 받고 고성 사람 타고 자기가 받겠습니다. 고성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총회가 파행됐습니다. 8차에 걸친 한전과의 협상에 대해서 알리고 이재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지만 이재민 간의 경론 끝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져서 정말 한전이 제대로 피해를 보상을 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쪽으로 총회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비대위는 한전이 제시한 보상률 60%를 받아들이거나 보상을 받지 않고 계속 투쟁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소송 진행 등 3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쟁점은 한전과의 보상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였습니다. 반대 측은 내년 4월 총선까지 한전과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한 다음 협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싸울 때 싸워보고 그다음에 협상 결과를 내자. 이런 주일 겁니다. 내년 4월 총선 가기 전까지 나주 공사를 가든 청와대를 가든 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받자 이겁니다. 찬성 측은 투쟁의 동력을 찾기 어렵고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막연하게 투쟁해서 4월까지 해보자. 안 돼도 본전이다. 뭐가 그렇게 급하냐. 저도 급합니다. 앞에 나오셨던 분처럼. 저도 지금 건축허가 신청해가지고 집을 이미 짓기 시작했어요. 총회가 이어질수록 양측의 비난 수위는 높아졌고 일부 이재민들이 반대했는데도 위원장은 퇴회를 선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민 간의 고성이 오갔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비대위 총회가 아무런 결론 없이 파행되면서 한전과의 협상과 구상권 청구 등 향후 일정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일반 직원들에게는 주지 않는 급여를 노조 위원장에게만 줬다가 시멘트 회사가 처벌받은 일이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노조위원장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에 있는 삼표시멘트 노조위원장의 급여 내역입니다. 2017년 12월에 현장 활동 지원비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60년생 동료들의 내역에는 없는 금액입니다. 현장 활동 지원비 명목의 추가 지급은 2018년에도 이어졌습니다. 3월에 750만 원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직원들의 내역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노조위원장 선거를 할 때 경쟁 후보에게 발견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노조위원장은 임금 피크제로 삭감됐던 급여를 정년이 1년 연장되면서 소급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60년생 조합원들도 받은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당해 검찰에 불려간 회사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담당 임원은 임금 피크제 적용에 불만을 품은 노조위원장이 강압적인 태도로 삭감액 지급을 요구했으며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사 측은 또 노조위원장 외에는 임금 피크제 감액분을 보전받은 근로자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삼표시멘트 대표는 부당노동 행위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벌금 1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공갈과 업무상 배임 행위로 고발당한 노조위원장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노조위원장만 따로 받던 현장 활동 지원비는 검찰 고발 이후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최근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경색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의 길은 험난하기만 한데요. 저희 MBC 강원 영동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과 접경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때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의 기대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북 관계 경색과 대내외적인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 금강산 개방의 길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이런 가운데 금강산 관광 재개 노력과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모색하는 전문가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1998년 개방된 금강산 관광은 중지되기까지 10년 동안 200만 명이 다녀갔다며 남북 교류의 상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남북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사례로서 남북 교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남북 관계 개선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는 요새 취업난으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강산 관광 재개에 따른 일자리 창출 확대는 어느 정도로 체감을 할 수 있는가? 관계 개선으로 원산항, 백두산으로 향하는 크루즈 길과 비행기 길이 열리면 남북 관광의 중심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 경제에 대한 고민도 이어진 가운데 민간 차원의 금강산 개별 관광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금강산 관광 재개 운동을 하면서 이 통일부의 입장도 바뀌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북에서 초청장을 받으면은 이제 방북 승인을 하겠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규제만 계속되는 접경지대 여건상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지역 경제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고 문화 행사를 접목한 관광지 개발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는 다음 주 방영 날짜를 확정해 시청자들에게 선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동 지역의 독립운동 행적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수가 러시아로 건너갔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해주엔 우리 독립운동 유적지가 많고 지금도 많은 고려인 후손들이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연해주에 다녀왔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차량으로 2시간을 내달리면 우스리스크가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곳으로 지금도 곳곳에 독립운동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를 찾고 행적을 밝히는 작업은 더디어 서운을 받은 사람은 127명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5명은 강원도 출신입니다. 지금도 우스리스크엔 15,000여 명의 고려인 후손들이 살고 있고
고려인 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намного лучше самосознание, что ли, что причастность именно к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для корейцев. А для граждан Кореи, конечно, я бы желал, чтобы они побольше, чаще приезжали к нам. 특히 연해주엔 지금도 강원도 출신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원도에서 올라온 고려인들이 옛날에 해방 전에 올라왔던 분들이 계세요. 고려인 사회에 아주 똑똑한 분이 여기에 계세요. 어느 정도나 계신지는 아시죠?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고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걸 갖다 느꼈습니다. 후손들은 여러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비를 세우고 독립정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곳 고려인 문화센터엔 안중근 의사의 기념비와 유인석 의병장의 기념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인근의 고려인 민족학교. 고려인 후손들이 최신 한국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한국어도 배웁니다. 저는 한국어 배웁니다. 한국어 배우니까 어떠세요? 재미있어요. 어떤 게 재미있어요? 어떤 게 재미있어요? 말하기 재미있어요. 들어도 재미있어요. 연해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기리고 말과 문화를 가르치며 후손들에게 한국인의 핏줄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도 아니고 완전 우리 코리안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이렇게 한국 사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말을 배워야 된다고.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부터 그런 공간이 필요했어요. 100여 년 전 자발적으로 혹은 강제로 이주한 고려인 후손들이 서너 세대가 지나도록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당이 서로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낸 논평을 비판하며 소속 의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강원도 정치력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예비후보가 유력 경쟁 상대인 김진태 의원 흠집내기에 도당 위원장직을 사용하고 있다며 당장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건설 경제 활력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도내 주요 SOC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당정 협의 내용에 따르면 동해 포항을 잇는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은 4,800억 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 말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또 남양주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는 1조 원을 들여 2022년 말까지 기본과 실시 설계를 마치고 2023년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약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국도 위험 구간, 국도 제42호선 정선 임계에서 동해 달방 구간은 2021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2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대형 사회간접 자본 사업에는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에 모두 22개 대회를 선정한 가운데 도내에서도 3개 대회가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받는 대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계승하고 시설을 사후 활용하는 2021 평창 국제청소년 동계대회와 U20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로 강릉 올림픽파크, 알펜시아, 용평 리조트 등을 활용해 열립니다. 또 2020 휘수 원주 세계대학 치어리딩 선수권대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문체부는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지자체 개최 대회를 선정해 10억 원 미만으로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방문이 잇따르면서 약 100억 원의 지역경제 부양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율곡대기 유소년 축구대회와 금강대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등 30여 개의 대회를 유치하면서
5만여 명의 선수단이 다녀가 80억 원의 지역경제 부양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축구와 야구, 컬링 등 7개 종목 112개 팀 2,200여 명이 전지훈련을 위해 강릉을 방문해 15억 원의 지역경제 부양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국고 보조금 등 내년 정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했습니다. 동해시의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된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20%가량 증가한 1,179억 원이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은 48% 증가해 공약사업과 신성장 동력사업 등을 안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비 확보 현황으로는 보건사회복지 분야가 75%로 가장 많으며 발한지구와 삼화지구의 도시재생사업비로 52억 원이 신규 확보됐고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은 계속 사업으로 19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속초시가 지역 노사민정 협력평가 우수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속초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9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